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3회 전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 안정 범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블록 선도를 가지고 뭘 찾으셔야 되냐? 특성 임피던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걸쳐져 있는 게 전향 전달함수 G입니다. 밑에 되돌아가는 게 피드백에 대한 전달수 H예요. 그럼 일단 요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개 루프 전달함수라는 걸 구합니다. 그럼 개 루프 전달함수 GH는 요 H가 또 없으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은 곱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쓰시면 돼. 그럼 밑줄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K입니다. 그럼 요 개루프 전달함수를 가지고요. 특성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 특성 방정식은요. 이 개루프 전달함수에 분모에다 분자를 더한 게 특성 방정식에서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2 분자 2K를 더해서 0 놓으시면 돼. 그럼 요거를 다 전개를 시켜 보시면요. S의 3승에 플러스 하기를 2S 제곱 플러스 하기 3S 제곱 그 다음에 2S 플러스 하기를 2K 이꼬르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특성 방정식 가지고 이제 수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수열을 만들어 보면 제일 높은 차수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S의 3승, S의 2승, 그 다음에 S의 1승, 그 다음에 S의 0승까지 순차적으로 써놓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까지 가로축으로 그어요. 그 다음 그 앞에 이제 개수들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3차 앞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1 쓰시고요. 2차 앞에는 3이지. 그 다음 다시 밑줄 그어놨으니까 못 내려가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앞에는 2, 그 다음 상수는 2K. 뒤에는 없으니까 00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째 칸까지 채워 넣으시고요. 이제 S의 1승 개수들을 찾는 겁니다. 찾을 때는요. 요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분모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럼 밑줄 치시고 분모가 3이고요.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 곱하는 거예요. 그럼 2, 3은 6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합니다. 1에다 2K 곱하면 그냥 2K죠. 그다음 둘이 뺀 값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다음 칸 밑줄 분모에다 똑같이 3 쓰시고요. 왼쪽으로 대각선을 먼저 곱하는 거예요. 맨 앞에 거에다 그럼 0이죠.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합니다. 그럼 1에다 0 곱해봐야 0이지. 그다음 빼줍니다. 그럼 0이네 뭐. 그럼 여기가 0 나오면 여기도 바로 0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 밑줄 여기서 이제 요 미지수 값이니까 이거 A라고 한다면요.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게 분모로 다시 들어가. A. 그다음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A의 2K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에다가 곱한 거니까 제로지. 빼. 그럼 이제 0은 빼나 마나니까 A 날라가면 2K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1열만 보시는 거야. 이 세로축 1열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1열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맨 밑에 있는 거 2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 건너가서 나눠주면 K가 2분의 K 0이네. 그럼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 요 두 번째 미지수 A. A가 무슨 값으로 되어 있냐면 3분의 6 마이너스 2K래요. 이것도 부호 변화가 안 생기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여기가 1, 3이면 플러스니까 이것도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둘 다 0보다 커야지만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럼 3 건너가서 곱하면 제로가 되겠네. 그럼 6 마이너스 2K. 이가 0보다 크다. 그다음 마이너스 2K가 건너면 플러스가 되겠죠. 6이 2K보다 크다. 2가 곱셈이가 건너서 나누면 3 되겠네. 그래서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잡으시면 돼. 그래서 K가 1번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2번 K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공통으로 겹치는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K는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구간, 이 구간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제1열에서 부호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블록선대의 전달함수가 이러한 식이래요. 그때 조건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블록선대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선대에 대한 전달함수 GS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미줄 1 마이너스 하기 시그마의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럼 니꼬로 하기를 미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루프 이득은요.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루프를 잡습니다. 요 지점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게 1번입니다.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위로 돌 수가 있어요. 2번. 그래서 패로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1번 패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전달 요소는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곱셈해 주시면 돼. 그럼 GS에 H2S네.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똑같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GS에다가 전달소 H1S니까 두 개 곱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 R에서 출력 C로 동일 방향 갖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럼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요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고 여기 빨간색이 걸쳐 있는 건 GS밖에 없으니까 GS 쓰시면 돼요.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냐면 10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되겠네요. 그럼 분자는 이제 GS만 남을 거고요. 요게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에요. 1에다 곱하면 10이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다 통으로 곱하면 GS는 공통이고요. 곱하기 10이고요. 가로 열고 여기서 남아있는 건 H2S. 여기서 남아있는 건 H1S죠. 가로 닫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GS 구하는 거니까 이 GS 옮겨가면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겠네. 그래서 GS에 빼기 GS에 곱하기 10에 가로 열고 여기 남아있는 게 H2S 그 다음 플러스하기 H1S 니꼬로 가로 닫고 여기 남아있겠죠 10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S니까 공통으로 묶습니다 이걸 공통으로 이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 남을 거고요. 가로 열고 마이너스 하기 10하고 요건 남아있네. 그래서 10에 H2S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기를 10에 이거 다시 하자. 이거. 이번 문제 보시면 블록선대에 대한 전달함수 R분의 CS가 10과 같대요. 전달함수 10이라고 줬고요.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래요. 그럼 블록선도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 구하는 거니까 종합전달함수 GS 다시라고 해보죠. 요건 이제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입니다. 찾는 방법은 밑줄 1 마이너스 하기를 시그마 하기를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 분자값은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야.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찾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요 되돌아가면서 패루프로 잡아요.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밑으로 도는 패루프 하나 만들 수 있네. 1번. 요 윗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위로 도는 패루프 만들 수가 있어요.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일단 플러스가 되겠네. 그 다음 전달 요소가 두 개 걸쳐져 있으니까 두 개를 곱셈하시면 돼. 그래서 GS에 H2S죠.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하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다음 전달 요소는 하나, 두 개 있으니까 곱해 주시면 돼. 그럼 GS에 H1S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루프, 피드백은 없고요. 이제 전향 경로 찾는 겁니다. 이 전향 경로는 입력 R에서 출력 C로 가는 길 찾는 거예요. 오른쪽 가는 길은 요 GS 거쳐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그냥 GS가 되겠네. 요 값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 나눗셈 한 거를 건너가면 곱셈 되는 거니까요. 왼쪽에 남아있는 거 분자는 남아있겠죠. GS. 니 거로 1에다가 10 곱하면 10이죠. 플러스 여기 GS, GS니까 묶어요. 그럼 곱하기 10이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거,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H1S 하고요. 플러스하기 H2S만 남아있겠네. 가로 닫고. 그냥 우리가 GS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GS 요 플러스 되어 있는 거 건너가면 뺄셈 되겠네요. 그럼 GS를 묶습니다. 그럼 여긴 다 빠져나왔으니까 1만 될 거고요. 이거 건너갔으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GS는 묶어놨고 나머지 쓰시면 돼서 10에 H1S 마이너스 플러스 하기를 마이너스겠죠. 건너갔으니까 마이너스 하기를 10에 H2S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니꼬로 하기를 오른쪽에 여기 있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10.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GS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곱셈은 건너가면 나눗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곱셈이 건너갔으니까 나눗셈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10에 H1S 마이너스 하기를 10에 H2S 분의 10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해서 GS를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번에 보시면요. 주파수 전달함수 G, J, 오메가가 이러한 식인 제어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0.1이었을 때 이득이랍니다. 개인 G를 구하래요. 그 다음 위상각,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G, J, 오메가 값을 줬어요. 주파수 전달함수를 줬는데 얼마로 줬냐면 이렇게 줬답니다. J의 100에 오메가분의 1이래요. 근데 문제상에서 오메가를 1로 줬어. 1.0이니까 1입니다. 그럼 오메가에다 1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뭐. J의 100분의 1이죠. 그럼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크기 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파수 전달함수의 절대값 크기를 구해보면요. 분자는 실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일 거고요. 허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크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상 세타는 분모에 J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J가 들어가면 허수니까 90도인데 밑에가 있으면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 있는 건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득 구하셔야지. 이득 G는 주파수 전달함수 G, J, 오메가의 절대값, 크기를 구하면 이득인데 이걸 데시벨로 물어봐요. 그럼 데시벨을 물어보면 앞에다 20의 상용 로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거 갖다 넣으시면 20 상용 로그 하기를 크기가 얼마냐면 10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마이너스 40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하고 마이너스 40데시벨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요. 개 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서 근계적이 허수축과 교차됐을 때 K 값을 찾으래요. 그 허수축에 교차되는 상태는 어느 때냐면요. 임계 상태입니다. 그 임계 상태가 됐을 때 K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 개 루프 전달 함수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일단 세우셔야 돼. 특성 방정식은 분모에다 분자 더하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서 S 가로 열고 S 플러스 3 S 플러스 4
이 분모에다가 분자 K 더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S 가로 열고 SS 곱하면 제곱이고요. 3에다 4 더했으니까 7S. 그다음 3에다 4 곱하면 12. 플러스 K. 이거 한 번 더 쓰면 S의 3승 플러스 7S의 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K 이꼬로 제로. 이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수열을 만듭니다. 누드 수열을. 그럼 제일 높은 차수부터 쓰기 시작하시는 거야. S의 3승, S의 2승, 그다음 S의 1승, S의 0승까지 순차적으로 써놓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칸까지 밑줄 긋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수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 앞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1이네. 그래서 1 쓰시고 2차 앞에는 7. 밑줄 관에서가 못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럼 1차 앞에는 12. 그 다음에 K죠. 뒤에는 없으니까 00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S의 1승 찾는 겁니다. 그럼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7. 왼쪽으로 먼저 곱하면요. 2, 7에 14, 7이 7이니까 84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합니다. 그럼 K죠. 그 다음 뺍니다. 그 값이 이제 미지수니까 A라고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밑줄 치고요. 분모에다 K 놓으시고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입니다.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이야. 그럼 빼. 그럼 0입니다. 그럼 여기도 0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러면 일단은 임계 상태가 되려면요. 이 한 칸이 모두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임계 상태가 되려면. 그럼 이 A 값을 0으로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0으로 놓으면 K 값이 얼마면 되냐면 84면 되겠죠. 이 84에서 84 빼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칸이 모두가 0이 되면 임계 상태가 됩니다. 곧 허수축에 교차되는 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4로 되어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S분의 CS가 어떻게 되냐. 곧 입력으로 출력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달함수 GS 구해라 그러면 블록 선도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밑줄 긋고요. 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 분자값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블록선도 구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 뭐 메이슨 공식 쓰셔도 되는데 그럼 좀 복잡하니까 이걸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니 거로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페루프로 잡아요. 이렇게 1번. 여기서도 페루프로 잡습니다. 이렇게 2번. 그럼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럼 1번은 가지가 2, 3, 4로 돼 있으니까 다 곱해주시면 돼.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요. 2번 패로는 이렇게 도는 거니까 가지의 값이 3과 5가 있어서 3 곱하기 5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피드백은 없고요. 이제 전향 경로 찾는 겁니다. 그럼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 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지들이 다 1, 2, 3, 1이잖아요.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정리하면요. 밑줄 1 빼기 4, 6에 24가 될 거고요. 빼기 3, 5, 15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3, 1이니까 곱해주면 6 되겠네.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8분의 6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단위 계단함수 UT의 Z 변화는 구하래요. 몇 개만 그냥 간단히 해본다면요. 여기를 이제 시간함수 FT라고 하고요. 여기 라플라스 변환식 FS라고 하고요. Z 변환 FZ라고 해보지 뭐. 이걸 뭐 정석대로 찾는 건 아니고요. 그 공식 몇 개만 외우시면 돼. 시간함수 FT를 단위 임펄스 데이터 T를 줬대요. 그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Z 변환에도 1이다라는 거. 시간함수를 UT 단위 계단함수래. UT는 곧 1과 같습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Z 변환해라 그러면요. Z 분모 분자에다 그대로 쓰시고
요 분모 쪽에다만 시간 함수 1을 빼주시기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시간 함수를 2의 마이너스 AT 승이래요. 지수 감쇄 함수를 줬답니다. 그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부호 바꾸시는 거야. 플러스 A분의 1. Z 변환해라. 단위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Z. 그대로 쓰시고요. 분모에다 시간 함수만 빼주시면 돼. 빼기 2의 마이너스 AT 승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쓴다면요. 시간 함수를 t의 1승 단위 램프 함수로 줬대요. 그럼 z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분의 1입니다. z 변환이라고 하면 약간 이건 다른데 z-1의 제곱분의 tz 꼴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위 계산 함수 ut를 줬으니까 zz 쓰시고 시간 함수만 빼주시면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제어 요소의 표준 형식인 적분 요소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요. S가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으면요. 미분 요소입니다. 미분 요소에 대한 전달 함수고 분모에 이렇게 S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이제 적분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가 관계 없는 거. 요거는 이제 비례 요소라고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분모에 S의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S의 1승프로 상수꼴로 되어 있으면 1차 지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S가 하나 곱해져 있으면 미분 요소, S가 하나 나눠져 있으면 적분 요소, S가 없으면 비례 요소, 분모가 S의 1차 방정식이 들어가 있으면 1차 지연 요소. 여기서는 적분 요소 물어봤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그림의 논리 회로와 등가인 논리식을 구해라 그랬는데요. 무접점에 대한 이 논리 기호에 대한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end입니다. end. end라는 얘기는 곱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붙은 건 not입니다. not는 이제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럼 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직선 내려가 있으니까 end입니다. end면 곱셈하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붙어 있으면 not입니다. not는 부정하라는 얘기다. 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직선 내려가 있으니까 end. 동그라미 붙어 있으니까 not.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end의 부정이니까 nand가 일단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진행하시면 돼. A하고 B가 end면 곱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not는 부정하라 했으니까 위에다 바 붙이면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C하고 D가 end예요. end면 곱셈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not 붙었으니까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두 개가 end니까 또 곱셈하라는 얘기지. 곱셈. 그 다음에 이제 not니까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해서 쪼갭니다. 전체 부정은 가운데 쪼개요. 그럼 A 도트 B의 바의 바가 될 거고요. C 도트 D의 바의 바입니다. 그리고 곱셈이었으면 덧셈으로 바뀝니다. 전체 부정을 쪼갤 때는 반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시면 이제 끝이네. 부정한 걸 부정하면 긍정으로 없어질 거고요. 부정한 걸 부정했으니까 긍정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A 도트 B 플러스하기 C 도트 D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이 표시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이 주어져 있는 게 이제 상태 방정식인데요. 요게 이제 A 개수 행렬이가 되고요. 요 B가 이게 제어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 행렬 가지고 특성 방정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Si-A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S는 이제 복수 함수고요. I는 이제 단위 행렬인데 이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문제상에서 안 주니까. 오른쪽 대각선은 1, 1입니다. 왼쪽 대각선은 0, 0이야. 그 다음 빼기 A라는 개수 행렬 여기 줬으니까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쓰시면 S가 안으로 다 들어갈 때는 다 곱해주는 거예요. 1에다 S 곱하면 S, 0에다 곱하면 제로, 0에다 곱했으니까 0, 1에다 곱했으니까 S.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거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입니다. 행렬 두 개를 뺄셈 할 때는요, 같은 자리끼리 빼시는 거야. 그럼 요 S의 같은 자리 0이니까 빼면 그냥 0만, S만 나올 거고요.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가 되니까 3 나올 거고요. 0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 돼요. 그래서 S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SI 마이너스 A는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한 행렬값을 구합니다. 행렬값을 구할 때는요, 오른쪽 대각선을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5S지. 왼쪽으로 대각선을 곱해요.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니꼬로 하기를 S제곱 플러스 5S.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6이죠. 이게 이제 행렬값이에요. 이 행렬값을 이용해서 세 번째 특성 방정식 세우는 겁니다. 이 특성 방정식은 Si-A의 행렬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니꼬로 여기 이제 구해놨으니까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이꼬로 제로래요. 그럼 이제 0이 되는 S값을 찾으셔야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1차 앞에는 합이고요. 맨 끝에 상수는 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더해서 5 나오고 곱해서 6 나온 자 찾아보시면 2,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하고 3 더하면 5가 되고요. 2 곱하기 3 하면 6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꼬로 제로. 그럼 0이 되려면 S에다가 부호 반대로 넣으시면 돼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단위 램프 입력이래요. 그러니까 T를 입력으로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했을 때 정상 상태에 대한 오차가 0.01이래요. 그럼 정상 편차인데 기준 입력이 단위 램프 함수로 가면요. 정상 속도 편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ESSV가 0.01이라고 준 거예요. 그때 이 제어 요소에 대한 GC1에 대한 GC1S에 대한 K값이 하면 요 K값 물어본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개 루프 전달함수 일단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오른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블록선도 이거 다 묶어서 전향 전달함수 G다 그럽니다. 요 되돌아가는 피드백이에요. 이게 H. 근데 없으니까 1로 보시면 돼. 그럼 개 루프 전달함수 GS는 GH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1은 곱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요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돼. 그럼 다 곱해주면요. GC1. 곱하기 그 다음에 GC2. 곱하기 GP죠. 그럼 다 곱해주시면 밑줄. 이 세 개를 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끼리 다 곱하면요.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0.2S.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다 곱하면요. 20. 그 다음에 K 있을 거고요. 가로 열고. 요거 하나 더 있죠. 1 플러스 하기를 0.1S. 그럼 이제 개루프 전달함수는 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속도 편차 상수라는 걸 구합니다. 속도 편차 상수 KV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하기를 S 이꼬르 제로에 S의 GS입니다. 개루프 전달함수에다 S를 곱해서 S에다 0 넣으래요. 요게 이제 GS 구해놨는데 여기다 S를 곱하래요. 그럼 요 S하고 요 S는 약분돼 버릴 거고요. 요 S에다가 0, 요 S에다가 0, 요 S에다 0, 요 S에다 0을 넣었어요. 그럼 밑에는 2만 남겠지. 그 다음에 0에다 1 더해봐야 1이니까 둘이 곱하면 20K만 남습니다.
20하고 2하고 나누면 10K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속도 편차 상수 구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상 속도 편차를 줬으니까 ESSV를 준 거야. 요거는 뭐냐면요. 속도 편차 상수분의 1입니다. 그럼 요 값 줬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네. 그럼 10K분의 1이죠. 그 값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0.0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K에다 얼마를 넣으면 0.01 나오냐면 10 넣으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1 하면 0.01이니까 K가 10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단 게르프 전달함수 구하고요. 속도 편차 상수 구하고요. 그다음 정상 속도 편차를 구해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1번 보시면 돼. 평형 삼상 부하의 성간 전압의 크기가 200V래요. 성간 전압을 VL이라고 해보죠. 삼상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선전류니까 IL이랍니다. 이거 무효 전력이 1298바래. 그러니까 무효 전력 PR을 줬어요. 그때 이 부하에 대한 역률이니까 코사인 세타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상에서 삼상에 대한 무효 전력을 줬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삼상에 대한 무효 전력 PR은 여러 개의 공식이 있는데 성간전압 선전류 주면요. 루트 3의 VL, IL, 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사인 값을 먼저 구합니다. 사인의 세타는 몽창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 됩니다. 그럼 루트 3의 VL, IL분의 PR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밑줄 루트 3 VL 성간전압 200 줬고요. 선전류 8.6 줬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1298이래.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0.436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인 값이 아니고 역률이니까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에 보시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의 제곱 세타를 더해주면 항상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코사인 값이에요. 그럼 사인 덧셈이니까 건너간 뺄셈이죠. 그 다음 여기 제곱이 있었던 거 없앴으니까 루트 씌우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숫자를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하기를요 0.436이랍니다. 제곱. 이거 눌러보시면은 약 0.9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0.9로 되어 있는 거 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시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L이겠죠. 캐피턴스니까 C가 되겠죠. 각각 AC일 때 전성솔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 구하래요. 특성 임피던스 Z0. 근데 조건이 들어갔네요. 이 전성솔은 무손실이랍니다. 그럼 무손실이 되려면요. I, G가 0이었을 때 그때가 무손실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는 직렬 임피던스를 병렬 어드미턴스로 나눠서 루트입니다. 니꼬로 루트. 이 직렬 임피던스는 R의 직렬입니다. 그래서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고요. Y는 병렬 어드미턴스인데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무손실이니까 R이 0이래요. G도 0이야. 0은 더하나 마나니까 J오메가 J오메가 약분되면 루트 C분의 1만 남습니다. 단위는 5. 그래서 루트 C분의 L로 되어 있는 거 1번 짚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각 상에 대한 전류 IA, IB, IC래요. 그때 영상분 전류 구하랍니다. 그럼 대칭분 중에서 영상분 I0 구해라라고 하면요. 기본식이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3등분 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정석대로 하려면요. 이 순식값을 다 복소수로 바꿔서 3등분 한 다음에 다시 순식값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역대 나왔던 문제 이 순식값으로 주면요. 항상 답은 A상에 흐르는 전류로 3등분한 게 항상 답이었었어요.
그럼 A상이 보니까 뭐냐면 90에 사인 오메가 T지. 요거를 3등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3으로 90 나눴으니까 30이고요.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일단 순식가수 주고 영상분 구해라 그러면 그냥 A상을 3등분 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다. 그 다음 이제 14번 보시면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 의 2옵인 발전기에 있어요. 발전기에 대한 내부 임피던스를 Z1이라 해보지 뭐. 그 다음에 1.1 플러스 j 의 3옵인 선로로 연결했다.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랍니다. 이게 Z2라고 해보죠 뭐.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부하의 전력을 공부하고 있다. 이 부하에 대한 임피던스가 몇 옴이었을 때 발전기부터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느냐. 최대 전력 조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이 발전기가 하나 있다 합니다. 이 발전기에 대한 내부 임피던스가 Z1이래요. 거기다 선로로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가 있네. 이게 Z2랍니다. 이런 발전기에다가 부하 임피던스 하나 연결하겠다 합니다. ZL. 그때 이 ZL에서 소비되는 전력 P가 맥시멈이 발생을 하려면 이 부하 임피던스가 얼마로 나야 되느냐. 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대 전력 조건이 뭐냐면요. 부하 임피던스를 내부 임피던스에 공액 복소수를 취했을 때 최대 전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별표를 붙인 거는 공액 복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내부 임피던스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그럼 내부는 발전기에 대한 내부 임피던스 Z1과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Z2가 있으니까 둘이 덧셈해 주시면 돼. 그럼 Z1이라는 것이 0.3 플러스 J의 2. Z2라는 것이요. 1.1에 플러스 J의 3이래.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복소수 계산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면 1.4고요. 플러스 J의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5입니다. 요건 이제 내부 임피던스고 요거에 대한 뭐다? 공액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지. 공액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그대로 쓰시고요. 허수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부하에다 요만큼의 임피던스를 걸어주면 최대 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돼.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요. 이건 원래 이제 파형을 다 찾으려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적분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시간 추이를 이용한 겁니다. 이 시간 추이를 이용하면요. 시간 함수 ft에 이 함수가 있는데 지연이 됐대. 시간 함수 ft가 기본인데 거기서 h만큼 시간이 지연됐대요. 이걸 라플라스 합니다. 그럼 ft가 기본이니까 라플라스 하면 fs고요. h만큼 늦은 거를 자연지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s만 붙여주시면 돼. 그래서 일단 항상 이 시간 추이가 들어가면 자연지수가 이렇게 붙는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만큼 늦은 거를 자연지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요 원래 상태에서 원래 적분을 해서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1초, 2초만큼 시간이 지연된 거라고 보시면 돼서 2에 마이너스 1s인데 S1은 곱하나 만하니까 그냥 S만 들어가고요. 2초만큼 늦은 거예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초 늦었다, 2초 늦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 문제니까 눈에 좀 익혀주세요. 그래서 시간 추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는 뭐다? 자연지수로 표현한다. 근데 늦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번. 어떤 회로에서 t=0 0초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에 I가 2t 플러스 3t 제곱 암페어인 전류가 흘렀다. 30초까지 스위치를 통과한 전 전기량이 얼마냐? 전기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Q. 근데 전류를 t, 시간의 함수를 줬다는 얘기,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 곧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에 대한 전기량은 적분해서 찾으셔야 돼. 전기량 Q는요, 인테그랄 IT dt입니다. 단위는 전류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암페어 세크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시는 거야. 인테그랄.
전류 IT는 좋습니다. 2T 플러스 3T 제곱. 그 다음에 DT. 근데 전류를 한없이 흘린 게 아니고요. 30초까지만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간 잡으실 때 0에서 30까지만 잡아주시면 돼. 그럼 요거 이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적분하려면 적분 공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뭐. 그래서 T의 N승을 T로 적분하래요. 인테그랄. 적분하는 방법은요.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더한 걸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 그럼 요 식을 알고 있다고 보고 이제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 지수가 몇 차냐면 1차입니다. 그럼 하나 더해주면 2차예요. 2로 나눠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T2승만 남아. 플러스. 이 2승짜리니까 하나 더해주면 3승이죠. 3으로 나눠주면 3 없어집니다. 그래서 T3승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이 0에서 30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집어넣을 때는요. 위에 거를 T에다 집어넣는 게 1번이야. 밑에 있는 거를 T에다 집어넣는 게 2번이야. 그 다음 3번은 둘이 빼주시면 돼. 그럼 이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T에다 3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0제곱 플러스 T에다가 30 넣으니까 30의 세제곱 0, 0 넣습니다. 둘이 빼줘.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요. 27,90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전류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암페어 세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뭐야? 암페어 아워로 물어봤어요. 아워. 그럼 이거 다시 또 바꾸셔야 돼. 1아워는요. 한 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또 60초니까 곱해주면 3,600초입니다. 그럼 반대로 1세크는 몇 시간이냐라고 바꾼다면 건너가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3,600분의 1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크를 아워로 고치려면 3,600을 한번 다시 또 나눠주셔야 돼. 그래서 27,900을 3,60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7.75 정도 나옵니다. 암페어 아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요. 이렇게 적분해서 일단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7.75로 돼 있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전압 VT를 R의 직렬 회로에 인가했을 때 제 상고조파 전류의 시록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류는 I인데 상고조파 전류 구하랍니다. I3. 그리고 단 R은 8옴이고 오메가 1은 2옴이고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럼 문제상에서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전류가 아니고 상고조파 전류래요. 그럼 전압도 상고조파 전압 놓으셔야 되고요. 임피던스도 상고조파 임피던스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상고조파 전압은 줬어요. 이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간 게 주파수가 3배라는 얘기죠. 이게 상고조파 전압입니다. 그럼 전압은 주어져 있으니까 임피던스만 이제 찾으시면 돼. 그 임피던스 Z는 R의 직렬이니까 R에 대한 임피던스 R, L에 대한 임피던스 J 오메가 L.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임피던스가 아니고 상고조파 임피던스래. 상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메가도 3배가 됩니다. 이 저항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R은 8이라고 줬고요. 플러스 J에 3에다가 오메가 1은 2라고 줬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쓰면요. 8이고요. 플러스 J에 3에다 2 곱하면 6이지. 그럼 이제 크기만 계산하면 실수 허수니까 복소수네요.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파이 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이니까 6제곱. 해서 15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임피던스 찾았으니까 이제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지 뭐. I3는 Z3는 15옴이고요. V3는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입니다. 그럼 루트 1은 하나의 시록값이니까 200이네. 그래서 20A가 된다. 그래서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니까 루트 1은 하나의 시록값 200V가 된다. 그럼 10으로 나눠서 20A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다. 그 다음 이제 18번. 회로에서 t=0 0초에서 전압 V1t가 이러한 식으로 인가했을 때 V2t는 몇 볼트가 되느냐요?
단 R은 2옴이랍니다. 여기. 그다음 L이 1헬리래요. 그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달 함수를 일단 구하셔야 되는데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렬입니다. 이 직렬로 나오면 무조건 임피던스 쓰는 겁니다. 그럼 L에 대한 임피던스는 LS입니다. 근데 A 값을 1로 줬으니까 1에다 S 곱하면 그냥 S옴입니다. R은 그 자체가 이제 임피던스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전달함수 구합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입력 전압의 라플라스로 출력 전압의 라플라스를 나눈 겁니다. 그럼 밑줄. 이걸 다시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남더래요. 입력, 임피던스에 대한 출력 임피던스와 B로서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출력 전압이나 입력 전압이나 전류는 똑같아서 약분되면 임피던스만 남습니다. 그럼 네 거로 밑줄. 입력은 앞쪽에서 보는 거니까 두 개가 직렬이에요. 그럼 L에 대한 임피던스 S, R에 대한 임피던스 E. 직렬이니까 덧셈. 끝났고 출력 V2는 R에만 걸어놨으니까 R에 대한 임피던스 E 쓰시면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출력이니까 V2S는 S 플러스 2분의 2에 이거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죠. VIS 네 거로 S 플러스 2 분의 2 쓰시고요. 곱하기 VIS는 지수 감쇄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S 부호 바꿔야 되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둘이 곱셈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S 플러스 2 S 플러스 4 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보기에 이게 라플라스 변환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라플라스로 안 돼 있고 t 함수 돼 있으니까 이거 다시 역변환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변환 시켜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합으로 일단 바꾼다. 그래서 S 플러스 2 플러스 S 플러스 4. 일단 분자에다 얼마 놔야 되는지 모르니까 미지수 A, B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제 A, B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A 값 찾는 방법은요.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 V2S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합니다. 그럼 S 플러스 2를 곱해. 그 다음 이제 S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면 되냐면요. 이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S 플러스 4분의 2가. 그 다음 S에다 마이너스 2 넣으랍니다. 그럼 마이너스에다 4 더하면 2죠. 나눴으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A는 1이라는 거 찾아낸 거고요. B 값 찾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 곱해. S 플러스 4를 곱합니다. 그 다음 이제 S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이게 0 되게끔. 그럼 S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요게 이제 없어질 거고 요게 남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 뭐. S 플러스 2분의 2. 근데 S에다가 마이너스 4 넣으래. 그럼 마이너스에다 2 더하면 마이너스 2. 2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 B 찾은 겁니다. 1과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요렇게 되겠죠. 뭐. S 플러스 2분의 A가 1로 찾았고요.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B는 마이너스 1로 찾았어요. 그럼 이제 역변환시키면 답입니다. 요게 기본이잖아요.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t. S 플러스 4분의 1이네. 요것도 기본이죠. 뭐.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t.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9번 문제 보시면 동일한 저항 R옴 6개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3상전압 V볼트를 가했을 때 전류 I를 구하는데요. 전류가 어디냐?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요 전류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이 그림을 봤을 때요.
이건 삼각형이니까 데이터 결선이고요. 바깥에 있는 저항 3개는 한 선에서 뽑아낸 거니까 다 Y 결선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Y가 섞여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바꾸셔야 돼. 그럼 이 데이터 결선을 일단 Y로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럼 일단 데이터 결선을 Y로 변경을 해요. 변경하는데 똑같은 저항이었을 땐 다 3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그럼 R오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R이죠.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3분의 R. 여기도 3분의 1로 줄어들겠지. 그럼 이제 바꿨으니까 그림을 변경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 바깥에 있는 건 손 안 댔으니까 그대로 R이라고 쓰시고요. 3분의 1로 다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연결이냐면 가는 길 하나니까 직렬이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이게 3분의 4R이 됩니다. 한상에 대한 저항이 3분의 4R이래요. 요거 그림을 다시 변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상에 대한 저항이 3분의 4R이고요. 여기도 3분의 4R. 여기도 3분의 4R.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VV트래.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 이 전압은 선과 선 사이에 걸려있는 거니까 이게 선간 전압을 준 겁니다. 그럼 이 라인에 흐른 선전류를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Y결선이잖아요. 그림이 지금 Y결선에 대한 선전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선전류는 Y결선이니까 상전류하고 같아. 그럼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한상에 대한 저항은 I0라고 해보죠. 그럼 상전류니까 여기다 상전압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선간전압 V로 줬으니까 Y결선은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상에 대한 저항은 3분의 4R이라고 찾았네. 그럼 요거 약간 루트 3이고요.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4R분의 루트 3 V 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낸 거는요. 여기 구한 겁니다. 여기. 선에 흐른 전류 IL이 4R분의 루트 3 V라고 찾아낸 거야. 근데 우리는 요 전류 구하는 게 아니고 요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결선 안의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 만큼 작아집니다. 그럼 니 거로 하기를 이걸 루트 3으로 나누면 4R분의 V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냥 공식으로 좀 암기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어떤 선형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 B, D였을 때 회로망에 대한 4단자 정수 C값 구하래요. 4단자 정수 성질에 보시면 A, D, BC는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건너가면 플러스 되겠죠. 그럼 AD 이꼬로 1 플러스 BC.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C값 구하는 거니까 1 덧셈 건너가면 뺄셈이지 뭐. 그 다음 C를 구하는 거니까 B 건너가면 나눗셈이네. 그 다음 주어진 숫자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A 값이라는 것이 8로 줬고요. D 값은 1.625 플러스 J. 그 다음에 빼기 1. 그 다음에 B 값은 J2로 줬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요. 4 마이너스 J의 6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회 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